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명장이 순신 전사불가능 장영수 작가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영국 BBC에서 21명의 동양의 명장을 선정한 가운데 징기스칸이 들어있었고요. 장 작가는 징기스칸을 언젠가는 꼭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과 이순신 장군님은 맞먹는 군사 천재들이다. 장 작가는 말씀드리고요. 징기스칸이라는 장군이 자신의 몽골 제국을 건설하는데 몽골 기마병을 정말이지 신의 채찍, 기동성과 최대의 사정거리 화력을 지닌 군대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를 막 어마어마한 영토를 정복하다시피 했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명장 징기스칸이 전사가 불가능했듯이 명장 이순신도 대포 포탄을 어뢰처럼 활용하는 군사 천재이자 명장 징기스칸 전사 불가능, 명장 이순신 전사 불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막의 여우라고 불렸죠. 아주 기갑전의 천재고요. 전술의 달인입니다. 롬멜 장군이 말하는 사막전과 해전을 평가를 했는데요. 사막전과 해전이 내내 똑같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명장 이순신이 왜 전사가 불가능하다고 장 작가가 주장하고 있는지를 롬멜 장군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의원님들, 정치 지도자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우선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롬멜의 말입니다. 사막전은 배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계화된 부대가 뜻대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전과 유사하다. 가장 긴 사정거리를 지닌 무기를 보유한 자가 가장 멀리까지 힘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해전과 똑같다. 그리고 기동성이 보다 뛰어난 자는 신속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강요할 수 있다. 이제 장 작가가 좀 롬멜 장군의 말씀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순신 장군님이 울돌목에서, 그러니까 전라 우수영이 있는 울돌목에서 대포를 쏘고 도망가면 일본군은 133척 10만을 마련해서 나온 이유가 조선 수군을 포위하고 후퇴로를 막아서 백병전, 육박전, 접근전으로 전멸시키러 10만 대군이 몰려온 것인데 13척의 2,000명의 조선 수군은 접근전, 백병전을 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몽골군의 어떤 전술 전략은 세계에 너무나 많은 기록들과 역사 자료들이 존재하고요. 징기스칸이 만들어 놓은 몽골 세계 제국으로 가는 몽골 군단들, 그러니까 10명의 군사가 이게 분대가 됩니다. 10개의 분대가 이게 중대가 되고요. 10개의 중대가 연대가 됩니다. 또 그 10개의 연대가 사단, 그러니까 1만 명이 일개 사단이 돼서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25만의 군대를 몽골군이 활용할 때 25명의 사단장을 불러서 징기스칸 총사령관 대장군이 명령을 내리면 그 대장군의 명령이 이렇게 말단 기마병까지, 그러니까 25만 명 맨 말단까지 전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투는요 조직이 하는 거고요. 개인이 용감하다 그래서 싸우고 개인이 비겁하다 그래서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몽골군은요 절대로 막 적군이 탁 잔뜩 대기하고 있는데 정면 돌파를 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갑니다. 유인을 하는 것이죠. 유인을 하면 때는 이때다, 적들이 도망가는구나 하고서 막 전투 대형이 막 엉키면서 지휘 체계고 무엇이고 없이 그냥 막 우르르 몽골군을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 몽골군이 도망가다가 어느 함정, 이미 잔뜩 일개 사단이 대기하고 있는데 1개 연대, 2개 연대가 도망치다가 싹 뒤돌아서면서 같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이제 적군이 도망친다, 이겼다 생각하고 쫓아오던 적군들은 포위가 되면은
그 정신 상태가 공황 상태가 됩니다. 지구상 가장 강력했다는 로마군도 한니발의 칸나의 전투에서 포위가 돼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고 포위가 돼서 자기들이 어떤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딱 몰리고 외곽에는 막 그 한니발의 군대가 삥 둘러싸서 활을 쏴가면서 투석기를 쏴가면서 견제하니까 그 스스로 막 흙을 주워 먹어가면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단체로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몽골군은 그 어떤 심리전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 사마르칸트 전투라든가 모든 전투에서 아주 저항이 극심한 자들은 몽땅 학살해 버립니다. 아주 그냥 살아있는 가축까지도 다 처형을 해버려서요. 아우, 몽골군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울던 애들이 그치고요. 몽골군 그러면 아이고 몽골군하고 싸우면 안 돼. 다 죽어. 이렇게 돼서 항복을 빨리빨리 항복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심리전입니다. 말하자면 소서행장도요. 그 유리한 이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등청정이 곧 건너오니까 이익을 보여줘서 조선 수군이 강력하고 명장 이순신이 나서서 저것만 가등청정만 바닷속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전쟁 없이 평화가 옵니다. 막 기만과 술수를 씁니다. 일본의 군사학자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요, 상칼을 쓰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적군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란을 안겨줘서 그 적군이 스스로 명장 이순신을 감옥에 보내게 만든 계책은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본의 군사학자들은요. 그 소서행장이 명장 이순신을 감옥에 보내도록 아주 중요한 계책을 세웠다가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징기스칸의 전쟁과 전투를 연구를 해보면요, 타국, 다른 군대의 장점과 전투 기술, 전투 수단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군사 천재가 맞습니다. 그 징기스칸 장군이 오늘날까지도 세계 정복의 대명사이자 강력한 기마군단, 기동부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듯이, 그가 가진 어떤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라면 징기스칸 몽골 군단의 그 타국에 대한 그 전투 수단을 자국의 전투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라 그럴까요? 창의성, 어떤 창조적 능력을 장작가는 높이 사고요. 이순신 장군님도 똑같은 겁니다. 일본의 군사학자들이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 대포 포탄을 500m가 됐든 600m가 됐든 1000m가 됐든 집중 포격을 하면서 적군의 헐수선 아래쪽에 명중을 시키지 못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일본의 대형군함들이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일본의 군사학자들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똑똑한 학생들이죠. 연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라든가 충남대 해양선박학과인지 선박해양학과인지 그 학생들도 그 바다에 떠 있는 5,000명 승선하는 대형군함은 상부구조, 그러니까 상가판이나 막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이나 막 배 위에요 있는 것들, 또는 그 안에 병사들은 암만 대포 포탄으로 박살을 내고 막 공격을 해도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포탄을 어뢰로 활용했다, 장작가가 주장하고 일본의 군사학자들도 일부 이미 130년, 120년 전에 주장을 해놨고요. 장작가도 그분들의 논문을 보고 그랬구나 깨달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와키자카 야사루가 흠모하고 숭상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척계광 장군, 그 척계광이라는 왜구들을 아주 중국에서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린 명장 중에 명장인데요. 중국의 오늘날 명장으로 아주 그냥 대접받는 분이 바다에서 대포는 무용지물이다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경문관 하량준의 기록에 척계광 장군보다도 먼저 왜구들과 접촉한 그 중국의 문관이죠.
그분이 기록한 내용이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72명의 왜구를 900명의 그 관군, 그 난징이죠. 난징의 그 성의 관군이 같이 대결을 했는데 900명 다 전사하고 그 900명을 지휘하는 두 번째로 높은 그 남경 성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대장도 전사를 했는데 왜구들, 그러니까 군사 조직입니다. 사실상 그것들이 72명은 단 1명도 전사자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갔다. 그 내용을 남경문관 하량준이라는 분이 척하게 부끄럽지만 기록을 남겨주시는 이유가 자신의 후임이 될 문관들, 자신의 후임으로 왜구들을 무찔러야만 되는 무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아주 그런 어떤 알뜰한 기록을 남겨주시는 것이다. 장 작가는 확신하고요. 우리도 그 BBC가 선정한 100명의 명장 중에서 동양의 21명의 명장, 그 중에서 모두가 늙어서 돌아가시거나 뭐 처형당하거나 왕이 되는데, 황제가 되는데 이순신 장군님만 유일하게 적군한테 죽습니다. 이건 잘못된 역사니까요. 우리가 명장이 전사했다, 이 단어 자체가 사우나탕 뜨거운 물에 얼어 죽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장 작가는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이중텐이라는 역사평론가 선생이 제 몸을 지키지 못하는 장군이 적군을 이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장수라는 건 제 몸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군대를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적군을 공격해서 경멸하는 겁니다. 우선 나를 보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모든 병법책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 작가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조선 수군이 일본군들의 어떤 무기의 사정거리만 벗어나서 장거리 무기로 공격하고 후퇴하는 그 과정을 그 명량대첩의 전투 결과가 증명을 합니다. 조선 수군 한옥선 13척 침몰 없고요. 34명 전사, 일본군 31척 침몰 18,466명 전사. 그 기록이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85척의 판옥선과 대포가 208문에서 1360문으로 늘어났다면 일본군 100만 대군이 몰려와도 18만 명 이상 떼전사 당하고 조선수군은 340명 전사하고 승리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그 기록이 증명하는 장 작가가 1년간 250명의 지식인들에게 1년간 이제 전투 자료들, 옥포대첩, 한산해전, angul포해전, 그 부산포해전, 명량대첩 전투 결과들을 다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면 그 250명의 지식인들이 모두 이순신 장군님의 전사는 잘못된 역사다 동의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명장 징기스칸이 전사가 불가능했듯이 명장 이순신도 전사는 어불성설이다. 오늘의 유튜브 방송 마치겠습니다.